어두운 맨홀 아래 숨죽인 공기 속에 오늘도 무거운 안전모를 깊게 눌러쓰고 산소 수치 확인하는 떨리는 손끝엔 누군가의 하루가 고요히 머물러 있네. 디아지 용접기 차가운 텅스텐 끝에서 푸른 플라즈마 아크가 피어오를 때면 죽음 속이 녹아 하나가 되는 그 짧은 찰나에 나의 땀방울도 함께 스며드네. 아, 뜨거운 불꽃은 누군가의 삶을 잇고 나의 서툰 위뱅은 내일의 길을 만드네. 언더컷 없는 인생이야 어디 있겠냐.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딱 보니까요. 기술하고 숙련, 이 두 단어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뜨거운 용접 불꽃 앞에서 자기 일을 돌아보는 어떤 기술자분의 글인데 이게 단순히 뭘 잘하게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 첫 문장 있잖아요. 기술은 흉내낼 수 있지만 숙련은 흉내낼 수 없다. 아, 바로 그거요. 모든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능력인 기술하고 한 사람의 내면 그 태도까지 바꿔놓는다는 숙련. 이 둘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그리고 그 경지에 이르려면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할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술자랑 장인을 그냥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이 글을 보니까 와, 이 둘 사이에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작가가 그 첫 번째 차이점으로 모방 가능성을 딱 짚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술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방법이나 요령에 가까워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용접 토치를 어떤 각도로 잡고 전류는 어느 정도로 맞추고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하는지 네네, 그런 것들이요. 이런 건 사실 좋은 교본이 있거나 옆에서 몇 번 보여주면 어느 정도는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유튜브 영상만 몇 번 봐도 제법 그럴싸하게 흉내낼 수는 있겠죠. 맞아요. 하지만 작가가 말하는 숙련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 얇은 철판 용접하는 예시가 정말 와닿았는데 1.0, 그러니까 1mm 두께요. 아, 1mm? 네. 그 얇은 철판을 용접하는 건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구멍이 뻥 뚫리거나 그냥 휘어버리니까요. 성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런데 숙련된 전문가는 그 얇은 철판에 불꽃 자국 하나 없이 아주 매끈한 용접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심지어 그 용접선 뒷면은 그름 하나 없이 깨끗하다고 하고요. 와, 이건 단순히 방법을 안다고 해서 가능한 결과가 절대 아니죠. 수천, 수만 번의 반복을 통해서 최적의 전압, 속도, 손의 미세한 떨림까지 제어하는 그 감각이요. 이게 머리가 아니라 몸에 완전히 새겨진 상태인 겁니다. 작가는 이걸 기준의 체화라고 표현했어요. 기준의 체화. 오, 말이 참 좋네요. 생각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지. 마치 위대한 운동선수들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숙련은 결국 나 자신을 정제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부분에서 저는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게 단순히 용접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바로 기술과 숙련의 본질적인 차이를 가르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목적이 외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면요. 숙련의 과정은 방향이 달라요. 내면의 나를 단련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죠. 내면의 나를 단련한다. 네. 다른 사람의 결과물, 그 매끈한 용접선을 보고 똑같이 따라할 수는 있어도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사람이 겪었을 수많은 실패와 미세한 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내면의 그 단단한 기준까지는 절대로 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숙련은 흉내낼 수 없다는 말이 성립되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 전문가들을 보면 진짜 신기할 때가 많아요.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일인데 정작 하는 사람은 너무나 편안하고 뭐랄까 힘 하나 안 들이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네. 작가는 그 비결을
힘을 빼는 법하고 일의 결을 읽는 능력에서 찾더라고요. 네, 그 운동에 비유한 부분이 아주 적절했죠. 우리가 처음 자전거 배울 때 생각해보면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핸들도 뻣뻣하고. 네, 페달도 어색하게 밟고. 근데 익숙해지면 거의 힘을 안 들이고도 자연스럽게 나가죠.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서 빼야 하는지를 몸이 아는 겁니다. 용접도 마찬가지겠네요. 초보자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토치를 쥔 손에 그냥 온 힘을 다 주겠지만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죠. 네, 진짜 전문가는 딱 일정한 속도와 압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만 쓰겠죠. 과도한 힘이 오히려 손에 미세한 떨림을 만들어서 결과를 망칠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니까 일은 더 수월해지고 결과는 더 좋아지는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일의 결을 읽는다는 표현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그냥 경험이 많다 이런 뜻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수많은 반복 그리고 특히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요. 재료의 미세한 특성이나 그날의 온도, 습도 같은 변수까지도 그냥 몸으로 느끼고 대응하는 경지를 말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건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건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작가가 시간을 질로 바꾸는 지혜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그냥 10년 동안 용접했다고 해서 다 그 경지에 오르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럼요. 10년 동안 똑같은 실수만 반복했다면 그건 어쩌면 그냥 10년의 시간을 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질로 바꾸는 지혜라는 건 그 시간 동안 겪은 수많은 실패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태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실패를 마주하는 태도요? 네, 왜 구멍이 났을까? 왜 용접선이 거칠었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만의 해결책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몸에 익히는 과정. 이 지루하고 고풍스러운 과정을 거친 시간만이 비로소 질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완벽한 결과를 내는 경지. 그게 바로 작가가 말하는 숙련의 미학인 거죠. 그렇다면 그 숙련의 경지에는 도대체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뭐 열심히 해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이런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작가가 아주 명확하게 3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해서 그게 참 좋았어요. 네, 이 부분이 아주 현실적이고 핵심적이죠. 첫째는 이거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 둘째는 날카로운 피드백을 주는 선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패를 반복하며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네, 3가지. 작가는 이 3가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계속 돌아갈 때 비로소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한 사람의 태도까지 바꾸는 단단한 기준이라는 게 생긴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3가지 조건 중에서 날카로운 피드백을 주는 선생을 만나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거의 운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스승 없이 혼자서 그 경지에 도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3번째 조건, 즉 실패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어요. 아, 맞아요. 바로 이때 선생의 역할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 선생은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해주는 존재죠. 그 피드백이 때로는 아주 날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게 있어야만 절대적인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진짜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혼자서 10시간 동안 헤매는 것보다 전문가가 10분 동안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으니까요. 작가의 실제 경험담이 이 3가지 조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 170도의 뜨거운 기름을 담을 탱크를 용접했는데 마지막 누설 테스트에서 불량 판정을 받는 장면이요. 네, 그 장면이 정말 압권이죠. 물을 가득 채우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으니까 바늘구멍만한 틈에서 작은 공기방울이 진실처럼 올라왔다. 이 묘사가 아주 선명해요. 네, 작가는 분명 정성을 다했다고 믿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 있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입니다. 어떤 거요? 용접은 결과로 말한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는 위로가 되지 못한다. 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열심히 했다는 자기 위안이나 변명 이런 게 전혀 통하지 않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문가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좌절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 내 손이 흔들렸나? 용접 속도가 너무 빨랐나? 전압이 약했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보이지 않는 틈을 메워나라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쇠를 다듬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정제하는 과정이라는 통찰이 정말 깊게 다가왔습니다. 시간,
선생의 피드백, 그리고 실패의 수정. 이 세 가지의 끝없는 순환이 결국 한 개인의 내면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단단한 기준을 세우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요, 작가가 이 단단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작업대를 넘어서 세상 전체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점이죠. 맞아요. 용접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작업에서 시작했는데 작가는 이 깨달음을 갑자기 세상 전체의 문제로 확 연결시키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2020년 3월 12일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던 그 혼란스러운 시점의 세상 풍경을 자신의 용접대 위에서 바라보는 장면으로 넘어가죠. 네,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한 차원 더 깊어집니다. 작가가 한탄을 하죠. 내가 하는 용접에는 누설 테스트라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모든 건 결과로 증명되는데 왜 이 세상, 특히 정치의 영역에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보이지 않는가?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글이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오히려 작가가 자신의 일에서 피와 땀으로 얻어낸 그 기준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 그게 핵심인 거죠. 맞아요. 정의나 공정 같은 좋은 말은 막 외치지만 정작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 꿈이나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론은 없는 모습들을 비판하죠.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바늘구멍만한 틈 하나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 용접공의 단단한 마음과 세상의 여러 모습이 대비되면서 비판이 훨씬 더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 종교단체가 보였던 태도에 대한 지적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념이나 믿음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현실의 결과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논리만 강화하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 역시 결과라는 냉정한 기준을 외면한 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자기 논리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작가가 용접대 앞에서 마주했던 보이지 않는 틈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본 것입니다. 아,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작가의 시선이 더 깊이 이해가 되네요. 결국 작가에게 숙련이라는 건 단지 완벽한 용접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적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거였군요.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흔들려도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명확히 하고 스스로의 단단한 기준을 세워서 나를 지켜내는 삶의 태도,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신의 작은 작업대 위에서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관점을 얻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작은 틈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를 용접하고 그렇게 견고한 날을 만들어 가겠다. 이 글의 마지막 다짐에서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세계관을 어떻게 빚어내고 완성해 나가는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우리는 기술과 숙련의 차이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한 개인이 자신의 일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깊고 진지한 여정까지 함께 따라가 봤네요.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숙련이란 결국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즉 doing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being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전문성이라는 건 단순히 시간의 양을 질로 바꾸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그 실패라는 냉정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더 나은 기준을 세워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만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 과정 자체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겠죠? 네, 바로 그 과정 자체가요.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작가는 용접의 누설 테스트라는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분의 삶과 일에서 온갖 노력이나 변명, 좋은 의도 너머에 진짜 결과를 남김없이 보여주는 냉정한 누설 테스트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누설 테스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엄격한 기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더 단단해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두운 맨홀 아래 숨죽인 공기 속에 오늘도 무거운 안전모를 깊게 눌러쓰고 산소 수치 확인하는 떨리는 손끝엔
누군가의 하루가 고요히 머물러 있네. 디아지 용접기 차가운 텅스텐 끝에서 푸른 플라즈마 아크가 피어오를 때면 두금 속이 녹아 하나가 되는 그 짧은 찰나에 나의 땀방울도 함께 스며드네. 아, 뜨거운 불꽃은 누군가의 삶을 잇고 나의 서툰 위빙은 내일의 길을 만드네. 언더컷 없는 인생이야 어디 있겠냐마는 오늘도 정성껏 비들을 쌓아 올리네. 좁은 탱크 안은 세상보다 더 고독해서 환기팬 돌아가는 소리만이 벗이 되고 자동 전격 방지기 든든한 그 믿음 아래 불꽃 튀는 보안면 너머로 꿈을 보내. 작업이 끝나면 슬래그를 털어내듯 마음에 쌓인 먼지도 툭툭 털어버리고 깨끗이 씻은 얼굴 위로 번지는 노을빛. 가족들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길. 아, 뜨거운 불꽃은 누군가의 삶을 잇고 나의 서툰 위빙은 내일의 길을 만드네. 언더컷 없는 인생이야 어디 있겠냐마는 오늘도 정성껏 비들을 쌓아 올리네. 용접봉 온통 속 온기처럼 따스하게 잔류응력 지우는 후열철이 밤처럼 깊게 우리네 고단한 삶도 언젠가는 단단한 결합이 되어 빛나겠지. 기구는 제자리에 방청류를 바르고 오늘 하루 무사함에 감사를 전하네. 어두운 밀폐 공간을 나와 마시는 공기 참 좋구나. 잠으로 달구나.